견내! 견내! 알겠어. 견내! 안녕하세요. 오늘 1월 12일 월요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위인전을 벗어났습니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입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전래동화네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하니? 읽어보지도 않고. 재미없어요.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었대.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다 내다 팔았대.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야, 효자. 어머니에게는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완난 반찬을 해드렸어.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지.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지 않았겠어.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싱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 아이고, 배고프겠다. 그런데 글쎄,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 얘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내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야, 무슨 산딸기 먹고 싶다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 나무 먹고 싶다. 배고파.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야.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지. 발도 손도 꽁꽁 얼었어. 마침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야. 아이고, 얼어 죽겠다. 산딸기 구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꽃이 가득 핀 작은 밭이 나타났어. 이상하게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 그 자리만 말이야. 어떻게 그러냐? 그 신비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야.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지.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아빠, 여기 여우가 있어. 여우가 계속 나와. 계속 봐봐. 여기 없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에그,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여야만 낫는 희귀한 병이라네. 호랑이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나? 호랑이 눈썹 구하러 갈까 안 갈까? 당연히 가겠죠. 아들은 보찜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야.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지.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세 곡에 넘으니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지 뭐야. 호랑이 굴에 갔나 보다. 여우. 오마이갓. 호랑이가 진짜 이만해. 엄청 커. 사람보다 커.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이글 내는 것 같았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야.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었겠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갸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주 간곡하게 말이야.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 아주 정중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야.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우. 요거랑 토끼가
지켜보고 있네.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췄어.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겠지. 아들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 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어. 아들이 사흘 걸려 넘은 산 고개를 단방에 넘지 뭐야. 하나, 둘, 셋. 슬셀 동안 말이야. 하나, 둘, 셋이면 다 넘었대. 엄청 빨랐대.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 호랑이는 굴다락 눈썹을 툭툭 떼더니 아들에게 줬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 절을 했지.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아니다. 아니야. 나는 내게서 큰 걸 배웠어. 앞으로 나는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휙 달려가 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지. 어차피 이 호랑이는 죽었을 것 같아. 왜 죽어? 호랑이 엄청 세. 자, 어떻게 됐을까?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이고 어머니는 거뜬하게 나왔어. 잉? 진짜 나왔어? 그 후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에 내다 팔아 잘 살았지. 왜 그 봄날 같은 꽃밭 있었잖아? 효자에게만 보이는 꽃밭이었거든.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 오, 그렇군요. 우린 여기를 읽어야 돼. 단짝 이야기. 효자의 효심에 감동하여 눈썹을 떼어준 호랑이처럼 꽃분이의 효성에 감동하여 도와준 호랑이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 9월산 아래 꽃분이라는 새색시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죠. 꽃분이는 호랑이에게 애원하며 친정어머니에게 죽을 끓여드린 뒤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생신 때 떡을 해드리려고 쌀 한 되를 주는 거예요. 꽃분이는 호랑이에게 애원하며 시어머니께 떡을 해드린 뒤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병에 좋다는 산삼밭을 알려주는 거예요. 꽃분이는 또다시 호랑이에게 애원하며 산삼을 캐들인 뒤 돌아오겠으니 그때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결국 꽃분이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산삼밭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친정집과 시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빰빠라바밤.